안녕하세요. IMB 셰피코리아의 김형일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메트로병원입니다. 이 병원은요, 목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척추 관련 질환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저도 목하고 어깨가 좀 뻐근하고 안 좋은데요, 오늘 제대로 진료 좀 받고 치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제가 지인들에게요, 목 디스크를 잘 보는 병원을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이 병원을 소개해 주었는데, 디스크라고 하면 우선 수술이 겁나고 특히나 목 디스크라고 하면 정말 끔찍한데요. 무슨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없겠습니까? 네, 같은 목 디스크라 해서 전부 다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디스크라 하더라도 어느 부위에, 어느 쪽에, 그리고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각자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디스크 양상이 다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진단에 따라서 각각의 치료가 다 결정되어지니까 우선은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진단을 통해서 병을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치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하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던데요. 수술은 정말 위험하지 않은가요? 목은 허리 디스크와 달리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환자가 엎드려서 등 뒤에서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수술 방법인데, 목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바로 눕고요, 목의 정면에서부터 이렇게 피부를 절개를 해서 중요한 구조물을 지나서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이전과는 틀리게 요즘 같은 경우는 한 30-40분이면 수술을 마칠 수가 있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현미경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수술 장비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수술 전에 MRI를 통해서 사전 진단이 많이 정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정보를 얻고 수술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 이전처럼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피가 많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수술 합병증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원장님은 목 인공 디스크 수술을 많이 하시고 널리 보급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일반 수술하고 목 인공 디스크 수술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과거의 목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는 목은 이제 전방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전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틀려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자기 응치뼈를 떼어서 집어넣었었는데, 그런 수술 방법은 요즘에는 거의 잘 쓰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이제 티타늄이라든지 아니면 탄소화합금 같은, 간단히 얘기 드리면 플라스틱 같은 그 판에다가 미리 준비해 놓은 뼈를 집어넣어서 간단히 집어넣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법들조차도 뼈와 뼈를 붙이는 방법이라서 수술 후에 운동성이라든지 2차적인 합병증이 예견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삽입하는 그 디스크 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인공 디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에 있어서 디스크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운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인접해 있는 디스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런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아이디어란 그런 인공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 중에 시술이라는 것이 수술을 대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디스크 자체의 이제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모양을 약간 변화시켜서 통증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디스크 성형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신경 자체의 흐름이 문제 생겨서 막혀 있을 때에 그 신경을 강제로 이렇게 물리적인 힘이나 약물을 통해서 뚫어주려고 하는 그런 신경 성형술을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수술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척추신경 성형술은 일반 디스크 수술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척추신경 성형술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허리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 디스크 환자들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신경의 흐름이 막혀 있을 때 주로 허리 같은 경우에서는 환자를 수술방에서 뉘고요, 항문 바로 위에 보면 신경과 연결되어지는 안전한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주사를 찌른 다음에 그 주사를 통해서 가는 관을 삽입하여서 점점 올려서 막혀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막혀있는 부분을 직접 뚫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녹이는 주사를 주어서 뚫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에는 허리를 넘어서서 목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형술이라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형수술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성형술 개념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무슨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 통증을 갖다가 뭐 좋게 한다든지 기능을 갖다가 뭐 좋게 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원래의 모양을 조금 바꿔주는 것이 성형술인데 그래서 저희들 척추신경외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성형술이 지금 소개해드린 디스크 성형술, 그다음 신경성형술 외에도 주로 어르신들께서 뭐 빙판길에 잠깐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서 오시는 척추 골절에 있어서도 부러진 뼈에다가 바로 주사를 해서 세멘트를 넣어줘서 만들어주는 척추뼈 성형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인대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인대 자체에 주사를 준다든지 아니면 약해져 있는 인대를 다른 인대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인대 성형술 같은 기타 여러 성형술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심하진 않지만요. 평상시에 목하고 어깨가 뻐근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목이 이제 만성적으로 요즘 뭐 사무직들께서는 이제 컴퓨터를 너무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공부한다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같이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많이 보건된 시대에는 항상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우리 눈이 많이 피곤하니까 이 눈을 지탱해주는 목이 너무너무 혹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목을 짧은 시간 내에 아주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통해서 풀어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러한 방법은 성인들한테도 효과가 있지만 이제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한테 있어서는 순간적으로 뇌혈류량을 많이 증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세는 바로 서거나 여건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요. 허리 힘을 딱 주고 척추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동작이 기본 동작이고요. 천천히 양손 깍지를 끼고 머리 뒤에 올려서 가급적이면 머리는 이제 앞으로 숙이지 않으려고 정을 한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이제 숙이게 됩니다. 시분자가 하는 것처럼 천천히 숙이게 되는데 쭉 내려가는 동작에서 정점에 다다르면 한 5초에서 10초 정도는 꼭 참으면서 가늘고 긴 호흡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다시 천천히 기본 동작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다시 몸에 열을 가지고 다시 손에 깍지를 끼고요. 이제 목을 뒤로 제끼는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천천히. 이 동작의 순서가 중요한데요. 척추는 우리 장기 중에서 아주 예의가 있는 장기로 알려져 있어요. 뒤로 젖히고 싶으면 우선 충분히 숙여줘야지만이 뒤로 젖힐 때 별 문제 없이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운동을 할 때에는 가장 철저하게 우선 굴곡 운동, 숙이는 운동부터 먼저 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젖히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시게 되면 한쪽 손을 어디에 잡거나 자기 옆구리에 대고요. 다른 쪽 손을 가지고 머리를 천천히 당기면서 옆쪽에 있는 근육을 최대한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천천히 하시기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정점에 가시면 한 5초, 10초 정도 이렇게 섰다는 게 좋고 이것은 각도를 바꿔가면서 하게 되면 자기가 아픈 자리가 나올 수가 있고 찾아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동작을 하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뇌혈류량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업에 열심히 하시는 청소년들은 중간중간에 한 1, 2분 짬을 내서 이 체조를 하시게 되면 피로뿐만 아니라 집중력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진료 과목이요, 선생님. 신경외과, 정형외과가 전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과가 있나요? 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척추에 대한 수술이나 시술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건강 예방을 위해서,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건강검진센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암검진 쪽에, 그 중에서도 특히 소화기 쪽으로 해서 특화되어 있는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암검진을 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선생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당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일입니다. 제가 듣기로 그렇게 내시경 검사로 유명하시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맞으시죠? 예, 제가 강기 때문에.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메트로병원에 지금 내과 과장으로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내과 과장으로서 검진 시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포함해서 검진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결과를 상담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그 외에 진료, 내과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가 각종 병의 그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예.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에서 내시경이 가장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정확하고 좋은 진단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시경도 어떻게 뭐 이렇게 그 질병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주기가 따로 있나요? 예, 위내시경인 경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암의 발생률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국가적으로 성인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2년? 검진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예,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가 되실 때는 꼭 내시경을 받으셔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시고, 간혹 저희가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위벽이 굉장히 얇아지고 약해져 있는 위축성 위염 또는 표면에 변화가 요철이 많이 와 있는 장상피화생 같은 변화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내시경 소견상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보시는 게 바람직하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예.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예, 대장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한 4, 5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보내드리고 있는데, 대장암의 경우에 굉장히 가족력이 높고 또 이전에 용종이 있어서 혹을 제거하셨던 분들은 체질적으로 계속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혹을 빨리 떼주지 않고 4, 5년이 지났을 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전에 용종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본인의 가족 중에 대장암의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능하면 한 2, 3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시면서 용종이 발생해 있으면 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대장암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병원하고 친해지는 게 좋은 거네요. 꼭 친해질 필요는 없는데 여건이 되신다면 자주 체크를 해보시는 게 병이 생겼을 때도 조기에 발견하느냐 늦으냐에 따라서 완전히 병의 경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메트로에 오면은 목의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질환 말고도 암 뭐 검사도 할 수 있고 내시경 검사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특히 대장 용종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열심히 자세히 관찰해서 많은 용종을 제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메트로 병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곳에 전문화된 척추 진료 및 검진센터에서는요,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찾아서 진료를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믿음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메트로 병원을 찾으셔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MBC 해피코리아의 김형일이었습니다. Time is short, this is our fate. I'm yours. Do you, but do you want to come on? Scooch on over closer, dear. 메트로 최고 화이팅!